여기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y는 ax제곱이죠. y는 ax제곱. 얘는 이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죠. 요거 그냥 갖다 쓰면 되죠. 요거 x는 0. 그래서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는 가운데 축 x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이쪽이 x가 0보다 작은 쪽, 이쪽이 x가 0보다 큰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잡으면 얘보다 얘가 x 값이 크죠. 이렇게 x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0,0 아니라 이렇게 얘보다 얘가 x 값이 더 커요. 이렇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임의의 x값 두 개를 잡았을 때 얘보다 얘가 x가 더 크죠. 이쪽으로 이렇게 커졌죠. 그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함수식이 이렇게 바뀌죠.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이게 3학년 때 배웠을 텐데 얘는 부호를 바꿔서 넣고 얘는 그대로 넣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대로 넣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넣었다가 얘를 이항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1학년 1학기 수학상 끝까지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y가 있던 자리에 y-q를 넣어주는 거예요. y-q를 넣어주고 x가 있던 자리에 x-p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항이 되니까 마치 안 바뀐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0,0에 있던 꼭지점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니까 이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가 p, q.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 축이라는 의미 자체가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x는 p,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죠? 요거를 전개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랬을 때, 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y축보다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고 왼쪽에 있으면 같고, c는 y절편이니까 그래프의 y절편 보면 c의 부호는 알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 일단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모른다,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서 복습하시고, 복습해보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쌤한테 혹시 관련 영상 있는지 보여달라 하고 물어보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요거 배울 거예요. 여기 132페이지. 132페이지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있죠. 뭐 이거 왜 안 돼? 안녕? 되라. 헉? 어떡하냐? 안 된다. 왜 안 되죠? 얍. 어떡하죠? 안 돼요. 뭐 안 되면 어때? 그냥 할게요. 난 다 외우니까. 자, 우리한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양수라고 할게요. 이라는 2차 함수식이 있어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그럴 때 우리가 요 점을 뭐라고 하냐면 x축과의 교점.
x절편. x절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x좌표,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이 x절편을 구할 때 어떻게 해서 구해요? 함수식에 y에 0을 대입해서 구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함수식에 y에 0을 대입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두 x값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이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고자 해. 그러면 y에 0을 대입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만족되는 두 개의 x값을 찾으면 거기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보여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x값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추계 방정식이 얼마야? 주은아? 추계 방정식이 얼마예요? 잼? 응. 추계 방정식 x는 2분의 5야. 추계 방정식은 있잖아요. 쌤이 여러분한테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일단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추계 방정식. 얘네들은 0.3초 안에 구하세요. 0.3초 안에 연습하세요. 0.3초 안에 끝내야 돼. 연습하셔야 돼.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x절편을 구하고 싶어.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y에다 0을 대입해 버린다고요. y에다 0을 대입해서 얘가 만족되는 x값을 찾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찾으려고 봤더니 얘가 무슨 모양이야? 2차 방정식 모양이야. 그래서 얘를 x-2 곱하기 x-3은 0이라고 인수분해를 해서 x는 2 또는 x는 3이라는 해를 찾았어. 그 중에 하나가 이쪽 x절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쪽 x절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y는 fx라는 함수의 x절편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겠어요? 앞으로 이걸 배웠어. 고등수학은 다 그래. 여러분 이걸 배웠으면 앞으로 절대 여러분한테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고 안 하죠.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고 절대 안 해요. 함수의 x절편을 찾으라고 그러지. 함수의 x절편을 찾으라고 그러고 방정식을 줘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요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a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x축과 꼭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요거를 접한다 라고 해요. 접한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y는 fx라는 함수의 x절편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fx는 0을 만족하는 x값, 즉 근이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는 y에 0을 대입하면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이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라서 x축에 접하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x절편 개수를 보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붕 떴어. x축과의 교점이 없어.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y는 fx라는 함수에 y에 0을 대입한 fx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런 방정식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직도 안 돼요? 여기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려면 y에 0을 대입해서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을 거니까. 그죠?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에 0을 대입해서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꿔서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찾을 거니까 방정식이 실근이 된다는 거죠. 실근. 그래서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방정식도 실근이 두 개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접한다라고 해요. 접하면 방정식도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y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만족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방정식에 해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좀 어려워요. 3번. 여기 예제 하나 해보고 계세요. 예제. 요거 해보세요. 요거 밑에 요거. 132페이지.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하래요. 수학에서의 위치 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교점이 몇 개냐. 그래서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날 거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x절편이 존재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x절편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려면 y에 0을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x절편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x절편이 진짜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존재해? 존재하면 몇 개야? 몇 개냐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 얼마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만 궁금하단 말이죠. 실근의 개수만.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 보시면 4분의 d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짝수 공식. 짝수 공식 반드시 외워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판별식 0보다 작네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저기가 없어요. 해가 없어. 해가 없으니까 x절편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볼 건데 네? 없어요? 네?
뭐야 이거? 이거. 2차 함수와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조금 밀어놓고, 자, 봐봐.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입니다. fx. 여기에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아씨.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y는 gx예요. gx. 여기를 알파 0,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 그냥 A, B, C D로 합시다. 여기를 A, B, 여기를 C, 여기 교점 있죠? 여기 D라고 할게요. 준아, FA가 얼마예요? FA.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잘 안 들려요.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하나, FA 얼마예요? 0, 0. 이해하겠어? FA가 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는 x하고 y하고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대응 관계. 그러니까 x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냐를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프란 건 뭐냐면 이 점들을 말하는 거죠. 점. 그러면 이 점은 이 관계에 따르면 x가 a일 때 y가 0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 점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맞는 거야. y가 0이니까 0이 fa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gb는 0입니다.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이 직선의 관계를 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점이 b, 0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에 따르면 x가 b일 때 y가 0이거든. 그러니까 x에 b를 대입하면 gb는 y가 0이래. 이 뜻이에요. 이 뜻. 잼? 그러면 f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선생님 겁주는 거 아니고요. 이거 못 읽잖아. 수업 접어야 돼요. 이거 지금은 못 읽어도 돼.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못 읽을 수 있어. 근데 한 2달 뒤에 내가 이걸 못 읽잖아요. 그럼 내가 한 1년 안에 수학을 접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2달 뒤에 여러분이 이걸 못 읽잖아. 그럼 내가 1년쯤 뒤에 수학을 접을 것 같은데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빨리 읽는 거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 진짜로 공부해야 돼. FB는 뭐냐면 이 관계를 따를 거야. 이 관계를 x하고 y 사이에 이 관계를 따를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따를 거야. 그게 이제 F죠. F. 이 관계가 F니까. 근데 그 위에 이 그래프 위에 x가 b인 점이 있어. x가 b인 점이. 그때 y 값이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x가 b일 때의 정확히는 무슨 값? 값. 함수값. 재미니. 정확히는 함수값을 뜻하는 거야. 함수값. 그게 y값이에요. 일반적으로 함수값이 y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b가 있고 이 그래프 위에 x가 b인 점 여기. x가 b인 점 여기. 여기에 y값. 여기를 fb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fb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fb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음수인 건 확실하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했어요? 자, 봐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배우고 싶은 거는요. 얘를 배우고 싶어요. 얘. 얘는 이 점은 x가 d거든요. d. x가 d인데 fx라는 그래프도 이 점을 지나가고 gx라는 그래프도 이 점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f에 의하면 이 그래프 위에 x가 d니까 그때 y값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fd라고 쓸 수 있다. 이 그래프 위에 x가 d인 점이니까 x에 d를 대입하면 그때 y는 fd다. 아, y값이 fd다. 오케이? 자, 이 그래프 위에 x가 d인 이 점이 있다. x에 d를 대입하면 그때 y는 뭐다? gd다. y는 gd. 나 gd 갖고 와. 얘요. 나 또 어디서 꿀리진 않아. 얘가 gd야, gd. 그래서 이 점의 y 좌표가 여러분은 gd를 잘 모르나 보다. gd예요. 근데 이 점의 y 좌표가 f 입장에서 보든 g 입장에서 보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fd와 gd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 저기야, 주은아. fb하고 gb는 같아요, 안 같아요? fb하고 gb는 안 같아요. 그죠? gb는 여기야. fb는 여기야. fx라는 함수 위에 x가 b인 점의 y값, 함수값. 여기가 gb야. fb야, fb. 여기가 gb예요. 여기 0. 0이 gb야. 그러니까 fb하고 gb는 안 같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또 똑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그래, 재민아, 어디 있을까? 0 있어요. 0. 2점. 2점 지금 보시면은 fx도 2점을 지나가요. fx가 2점을 지나가. 그러니까 fx에 0을 대입하면 이 점의 y좌표가 f0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gx도 이 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gx도 x에 0을 대입하면 이 점의 y좌표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g0이라고. 둘이 같아요, 지금. 이해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의 함수 그 좌변, 우변 이거 fx와 gx의 우변을 같다라고 놓으면 y 있어요, 없어요, 여기? y 없죠? y 없으니까 뭐 됐어요? 방정식 됐어요. y가 없어졌습니다. 방정식 됐어요. 오케이? 이 방정식 몇 타 방정식이에요? 2타 방정식. 2차 방정식. 흥분했어, 지금. 흥분했어.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이라서 근이 많아야 몇 개까지밖에 없어요? 2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위에 보니까 요 2차 방정식에 x에 0을 대입했더니 참이래요. 여기. 그죠? 여기 보니까 x에 d를 대입했더니 참이래요. 참.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하고 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매번 쓰지 않겠다는 거야. 쓰지 않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둘을 같다라고 놓은 연립한 거야, 이게. 연립한 거야. 이제 y는 fx하고 y는 gx를 연립을 하면 이렇게 대입법을 쓰는 거예요. 대입법을 써서 fx는 gx 이렇게 연립을 한 거죠. 연립.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이걸 꼭 말로 해보셔야 됩니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에서 fx와 gx를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의 x 좌표와 같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얘가 있나 좀 볼까요? 요 밑에 있네요. 밑에. 자,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1이 있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정확히 어디서 만나는지는 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 x에 1을 대입하면 y가 0 되나요? 아, 2 되죠? x 1 대입하면 2 되거든요. 근데 얘도요. x에 1 대입하면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1,2를 지나고 얘도 1,2를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 교점의 좌표가 1,2가 하나 있네. 또 뭐 있지? 2, 뭐 있나? 얘한테 x에 2를 대입하면 y가 3 되거든요. 3. 근데 얘한테도 x에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1에서 y는 3 돼. 그럼 얘도 2,3을 지나고 얘도 2,3을 지나니까 둘 다 지나는 이 점이 2,3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뭐하고 뭐 있어? 1하고 2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우변을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으로 정리하면 2차 방정식 됐죠? 2차 방정식 1, 2 해서 곱해서 플러스 2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두 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면 x는 1이 하나 나오고 x는 2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교점의 x좌표가 해로 나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면 그럼 x가 1일 때 뭐 얘한테 넣든 상관없어요. 그때 y좌표는 2겠죠. 1,2. x가 2일 때 여기 2 대입하면 그때 y좌표는 3 나오겠죠. 2,3 1,2 2,3 이렇게 딱 나온다고.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라, 뭐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딴 식으로 말 안 해요. 무조건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개수는 두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즉 얘네들을 1로 이항시킨 거야. 얘네들을 1로 이항시켜서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mx 데리고 오고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데리고 와서 ax제곱 플러스 이걸 x로 묶은 거예요.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이게 연립을 한 방정식이야. 이거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은데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고 중근이 나올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 실근이 두 개라는 건 뭔 소리야?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판별식 0보다 크다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실근이 두 개, 교점이 두 개. 만약에 둘을 같다라고 놨는데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이 0이래. 그러면 교점도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점도 한 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접한다는 거죠. 접한다.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이 없어. 실근이 없다는 건 교점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 보시면은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게 훅 지나갔어요.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멈추냐 오늘따라. 자, 여기 필수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이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이렇게 가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여러분 뭐 앞에 이거 봐서 알겠죠? 지난 시간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x 절편과 같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x 절편이 마이너스 2와 4라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2와 4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하고 이 좌변이 똑같을 거예요. 다만 얘는 함수니까 y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y로만 바꾸면 돼. 그래서 이 함수는 2차항의 개수 2인 건 알고 있으니까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함수의 x 절편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아야 되거든요.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는 x 절편이 마이너스 2와 4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4인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4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a가 2라는 건 알려줬으니까 2 써놓고,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했겠지만 함수니까 y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이 함수식이에요. 이 함수식입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되겠죠? y는 2x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의 2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의 2배 마이너스 1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요거, b는 마이너스 16 요거야. 따라오겠습니까? 필수예제 2번 해볼게요.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할 겁니다. 자, 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의 방정식은 최대한 빨리 0.3초 안에 구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써놓고 꼭 암기하셔야 돼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기로 했대요. 아, 그럼 이렇게 생겼네 이거. 이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하고 여기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3분의 ab의 길이가 2루트이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일단 중수들이 하는 방법, 이건 하수들은 아예 못 풀어요. 중수들이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2루트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게 뭐였냐면, 이 함수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이 함수식에 y에 0을 대입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은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루트 2라고 가질 것이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야. 이게. 아까 영상 봤던 내용.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면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루트 2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6이다 를 아까 배웠습니다. 아까. 예.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이항시켜서 2알파는 6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알파는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죠. 그러면 B의 X좌표가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얘는 이거 A의 X좌표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죠.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요거 조금 이따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이 방정식은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 나머지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래요. 그럼 그것도 배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3 플러스 루트 2와 3 마이너스 루트 2면 두 근의 곱 3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는 요거분의 요거 k 마이너스 3이다. 배웠죠? 민재 옆으로 와. 재민아. 합차공식 이용해서 9 빼기 2는 k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10이 나온다. 는 거야. 오케이?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 x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라. x절편. 그 다음에 근각에서에 관한 이야기 잘 몰라. 근각에서의 관계 이야기 잘 몰라.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하잖아. 복습을 할 때 이게 다 쓸데기가 없어요.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이거를 막 베껴 쓰고 다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를 왜 이렇게 썼지?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지?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어서 이 알파를 찾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x절편과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쓴단 말이야.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 루트 2라고 의도를 갖고 쓴다고요. 오케이? 그걸 찾아야 돼. 그걸 공부해야 돼. 더 고수들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고수들은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가 축이 x는 3이야. 요 가운데 x는 3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2루트이면 이만큼 루트 2야.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너는 3 마이너스 루트 2야. 나는 k를 구하고 싶어. 근 곱해 7 k 마이너스 3 k 10 끝.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두세 줄도 안 걸려요. 이해가 어려우면 막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한테 설명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가. 이거 수학 아니에요. 수학 이거 이름 잘못된 거야. 매스매틱스예요. 그리스어로 매스매틱스가 뭐예요? 논리정연이라는 뜻이에요. 논리정연. 예, 수학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잘못 진 거야. 숫자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숫자는 왜 숫자를 사용하냐면 얘가 되게 커. 이 숫자가 되게 크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만만 돼도 되게 크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한 10억쯤 돼야 크다고 느끼고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숫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쌤이 잠깐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있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 p 플러스 q 루트 m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 안 됐으니까 근의 공식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의 공식을 쓰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3 플러스 루트 2를 구하는 순간 얘는 그냥 3 마이너스 루트 결정돼요. 쉽다고.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공부해 주세요. 3번은 좀 쉬우니까 넘어가고 필수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1,6. 1,6. 맞아 아니야? 맞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집중만 딱 하면 암수하면 별거 아니란 말이지. 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이 있어요. y는 x 플러스 k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정도만 알면 되고 대충 x축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근데 한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그랬어. 난 솔직히 얘가 a인지 얘가 a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까 1을 구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a라고 쓴 건데 아직 몰라요. 아직 누가 a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2와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한다면 이 교점의 x좌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이 x절편 두 개가 된다 라고 아까 처음에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와 알파라는 두 근을 갖는다 이거죠. 네. 여기서 이제 뭘 사용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지 않고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겁니다. 아까 영상으로 배웠던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만 이항시키면 알파는 1이 돼요. 1. 알파는 1. 그럼 요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요점의 x좌표가 1. 그럼 여기다 1을 여기다 대입해버려. 이 k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다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해버리면 그때 y는 얼마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 된다고요. 점 B의 좌표를 구하여라. 1,6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뭐만 했어? 이거 어차피 점 A의 x좌표 알려줬으니까 요거 넘기면 1 되네.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되었으니까 알파가 1이네. 1만 넣으면 되겠네. 1,6 이렇게 했어요. K는 필요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암산할 수 있습니다. 넘겨서 뭐 더해서 폼만 바꾸면 되니까. 네. 여러분 나보다 암산 잘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필수 예제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또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근데 이제 계속 수학은 그런 거죠. 야, 3 곱하기 4가 12다? 그럼 12 나누기 4는 얼마야? 계속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수학은요. 한번 똑바로 알려줬으니까 거꾸로 물어보려고 할 거야.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1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판별식을 쓰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하셔야 돼. 단어 공부. 수학에서 이렇게 말하면 판별식 말할 거야?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1-루트2야. 끝났어. 또 장난친다. 또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네. 너무 시건방 떨면 안 돼요. A가 2네. A가 2고 B는 마이너스 2인가 보다. 암산은 어려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교점의 좌표를 알려줬어. 그쵸?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읽을 때는 교점 이야기 할 거니까 연립할 거야. 근데 교점의 x좌표 알려줘서 한근 알려줄 거야. 한근 1-루트2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야, 이거 2차 방정식이네.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야. 나머지 한 근 1 플러스 루트 2겠지. 근의 공식을 썼을 테니까. 그럼 너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요거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인데 근각에서의 관계 사용하면 얘랑 얘랑 더한 2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3 해서 넘겨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1이겠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요거 뭐 곱셈 공식 사용하면 금방 나오죠. 합차 공식 사용하면 그게 요거분의 요거니까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겠네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교점의 x좌표 교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왜 교점 나오면 2학년 1학기 때 교점 나오면 연립해 이 소리 많이 들었죠. 2학년 1학기 때 직선하고 교점 구할 거면 연립해. 연립 방정식에 해가 직선의 방정식 그 직선 교점의 해야 그 많이 들었죠? 똑같은데 이제 이게 2차하고 1차니까 연립할 때 꼭 대입법을 써요. 대입법을. 예.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y는 3x 마이너스 1을 연립할 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팍 해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같다라고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뭐 6번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6번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2차 함수 2x,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대요.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이거 하나만 하면. 왜냐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얘는 판별식이 0이라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요거만 바꾸면 돼요. 이거 바꾸면 3개 다 나옵니다. 자, 일단 뭐라 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뭐 궁금한 거야? 교점 궁금한 거죠. 교점이라는 말 봤으니까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1학년까지는 교점이란 말을 보시면 원을 제외하고는 연립하시면 됩니다. 원만 제외하고 원은 연립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은 연립하면 난리 부르스가 춥니다. 진짜 난리 나요. 일단 연립을 할 거예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라고 연립을 해서 이항시켜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 좌표가 된단 말이죠. 실근이. 그러면 이거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실근이 얼마냐가 아니라 실근이 몇 개냐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쓸 거예요. 판별식은 이거 짝수 공식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ac니까 8의 1 마이너스 k 해서 16 빼기 8이니까 8k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8k 플러스 8. 먼저 첫 번째로는 8k 플러스 8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근이 두 개니까. 그래서 넘기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예요. 두 번째는 접한다요. 접한다면 8k 플러스 8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만나지 않는다는 8k 플러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이 방향만 좀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만 하시면. 준이 어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괜찮아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배울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배울 건데 주한아 이거 다 풀려져 있어요? 주한이 책 없죠? 재민이도 풀려져 있어요? 이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뭐야? 취소. 이거 왜 이래 이거? 141. 141. 아 취소 아닌가? 잼이랑 은양이도 서로 알아요? 네. 잼 이거 가져가 잼. 자 여기 132번 먼저 한번 볼게요. 131번 한번 볼게요. 131번. 자 131번. 읽어봅시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는 4x-5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장난해? y는 mx 플러스 3이다. 깜짝 놀랐네요. 이때 실수 a와 m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m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하지마. 이게 암산병. 이놈의 암산병 진짜. 여러분들 암산병 있는 사람 꼭 고쳐야 돼. 일단 여기서 좀 뭐랄까요? 답은 이걸 거예요. 답은 이걸 건데 여기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가 있죠. 누가 좀 쉽죠? 주하나 그래. 누가 쉬워요? M이 쉬워요? M이? 그렇지. M이 쉽죠? M이 왜 쉽죠? 그렇지. 이 직선이 평행하다 그랬어. 평행하다는 건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 이 소리죠? 그치. 수학이 그렇단 말이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기울기가 같은 건데 기울기가 같다고 말을 안 해요. 평행해 이렇게 말해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기울기 같은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죠? 그럼 베베 꼬였어요. 그래서 m은 4예요. 기울기 같으니까. 이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접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에 접하면서 얘하고 평행한 애가 얘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어떻게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1은 mx 플러스 3 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연립했을 때 실근이 한 개뿐이다. 근데 사실 실근이 한 개가 아니고 중복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이거 4. 이항시키면 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암산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 사용하면 얘가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16 마이너스 4ac 플러스 8a 이게 0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왜 이거를 구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는 답을 다 자연수로만 쓰게 돼 있어요. 자연수로만. 그래서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39분의 7이 나오잖아. 만약에 K값이 그럼 390K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연수로 바꾸라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의 제곱 16 해서 22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다?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연립을 할 거고 그때 그 교점의 개수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으니까 개수를 물어본다면 판별식을 쓰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요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133번 한번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2x-7 위에 있을 때 그랬네요. f0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갑시다. 10이야, 10.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 이거를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fx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두 근이니까. 아까 영상에서 배웠죠? 영상에서. 그리고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를 이제 y라고 잡은 2차 함수가 있는 거야. 2차 함수. 그럼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해서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경우가 있고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인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6이잖아요.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3이라는 이야기거든. 3. 그쵸? 그럼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글자로? 이 값을 뭐라 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더해서 2로 나눴어. 이 값. 평균. 뭐라 그래요? 나 말 안 했는데? 평균이야, 평균. 이게 평균이야. 평균은 어디 있냐면 딱 가운데 있어요. 두 수의 딱 가운데. 그래서 좌표로 따졌을 때는 중점이에요. 좌표로 따졌을 땐 중점. 그럼 이거랑 이거의 딱 가운데 여기 3이라는 건데 이 축의 방정식이네. 이게 축이 3이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3,q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여기 위에. 그럼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q는 6-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나는 얘 꼭지점의 좌표가 3,-1이다. 그거 써는 거야, 내가 이거. 3,-1이다. 얘 알았어.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y는 x제곱에 대해서 1을 했으니까 x-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암산하지 마. 들어놓은 거 암산하면 자꾸 틀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가 찾는 건 f0이야. 그래서 얘가 fx니까 f에다가 0 대입하면 9 빼기 1, 8이에요. 8. 난 9 더하기 1로 했어. 그래서 10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쭉 봐주세요. 축의 방정식과 대칭성.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는 대칭성을 사용하는 건 되게 고수들 하는 방법이에요. 이 대칭성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2차 함수에 그게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돼. 난 2차 함수는 이제 거의 다 했어, 이제. 근데 가끔 이제 모의고사 맨 마지막에 2차 함수를 막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뤄줄게요. 그거만 빼면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2차 함수가 거의 끝까지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건 좀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대요. 그래서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하시면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 6과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는 0 이라는 함수와 이 함수의 y 이 함수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적당히 바꿀게요. 이게 y는 x 잘 됐다. 이거 까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다시 빼죠. 이 뺀 거는 완전 제곱식이 필요 없으니까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3, b 마이너스 9가 된 건데 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니까 b 마이너스 9는 6 마이너스 7 해서 b는 8이 나오겠네요. 8. 됐죠?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인데 우리가 찾는 건 f0이니까 8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되는데 앞에 이 축 대칭 이게 계산이 쉬워요. 계산이. (134번은) 136번 해볼게요. 136번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136번은 아까 쌤이 그 영상 맨 마지막에 이게 되게 중요해 했던 거 기억나요? 다 있을 것 같은데 요거 122페이지에 필수 예제 발전 예제 14번 펴봐. 122페이지 발전 예제 14번 주환이 없어요? 요거 봐요. 요거 그 122페이지 발전 확인 체크 149번을 해볼게요. 발전 예제 14번 했으니까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3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4예요. f2x-1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그럼 fx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많아야 2개예요. 적으면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실근이 1개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이제 고등수학은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대충 넘어가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실수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두근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면 더해서 3이고 곱해서 4니까 같지는 않은가 봐요. 쌤 그러면은 이거 적당히 이렇게 해서 구하면 안 되나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알파 베타가 무리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적당히 맞는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니까 근이 알파하고 베타 딱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무슨 얘기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일 때 참이 된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f 알파는 0이다와 f 베타는 0이다. 이거는 참이고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는 알파와 베타를 대입했을 때 외에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근이 더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이 알파하고 베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0이 되는 게 근인데 근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알파일 때 0이고 베타일 때 0이고 나머지는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f에다가 2x-를 넣을 건데 이게 좀 0이 됐으면 좋겠어. 그랬단 말이야. 안 된다고. f에는 알파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만 0이 된다니까. 근데 나는 2x-1이 좀 0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 그러면 2x-1 보고 알파 하라고 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 방법밖에 없어. 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항시키고 2로 나눠서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면 된다고. x가 이때는. 아 그래서 이 방정식은 한근이 2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는 안 돼? 베타도 돼. 베타도. 알파하고 베타 두 번 되거든. 그래서 x가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라고. 두 근의 곱을 구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라서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3 알파 베타 4 해서 8 답이 2야. 오케이? 자 이거를 방금 전에 그 함수에다가 좀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이건가요? 네, 여기네요. 136번이에요. 13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우와! 방금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요? 4였나? 그쵸? 이거는 7 아닌가요? 7? 답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일 때 f2x-1은 0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할 거예요. f2x-1은 0의 실근의 합. 실근이란 건 누구 값이냐면 x값이란 말이야. x값. 그쵸? 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y는 fx라는 함수의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의 x절편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과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랬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fx라는 함수 식은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고 나머지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야 나는 근데 2x-1 내가 아까도 2x-1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2x-1이 0이 되고 싶어. 안 된다니까. f한테는 알파하고 베타 말고 0이 되는 애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알파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알파 하면 되잖아. 내 2x-를 내가 알파 하면 되잖아. 그럼 0 되잖아. 그건 되네. 그래 그럼 너 알파 해. 이렇게 됐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넘기고 2로 나눠서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어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를 다시 대입했을 때 2x-1 알파가 되니까 f 알파는 0에다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알파만 되나? 베타도 되지.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함수 그래프가 없어요. 그냥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이렇게만 나왔고 지금 얘는 함수 그래프를 주고 x절편 두 개를 주고 방정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야 니네 아까 방정식의 두 근 가지고 이거 찾는 거 배웠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말 안 하고 함수의 x절편이라고 말할게. 그럼 함수의 x절편이라고 말하면 그 방정식이라는 걸 니네 알고 있니? 이것만 물어보고 싶은 문제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이렇게 둘이 융합이 됐단 말이지. 그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6이니까 2분의 7이죠. 왜 2로 안 나누냐? 2분의 7. 야. 네? 왜요? 그럼 4네요. 완전 틀렸네요. 암산은 하지 말도록. 암산은 하지 말도록. 암산은 해서는 안 돼.